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영화 분노의 주먹에서 제이크 라모타라는 전직 복서 역할로 맹활약했었는데요. 그는 당시에 무려 23kg을 감량했다가 다시 30kg을 찌우는 등 완벽한 제이크 라모타의 환생이라는 호흡평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그를 지도했던 복싱 코치가 당장 프로복싱 경기에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배역에 대한 그의 몰입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이 정도면 복서 역할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복서 그 자체가 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국내 배우들 중에서도 맡은 배역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키는 멋진 배우들이 많죠. 오늘 청산뉴스에 오신 분도 자신만의 캐릭터로 다양한 작품들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분입니다. 백봉기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강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저도 아직 젊고요. 여러분들 같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죠. 그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그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좋은 부분은 좀 가져가시고요. 안 좋은 부분은 좀 버려주시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백봉기 배우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 생활 17년 차 배우 배우 백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7년이라고 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연기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런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 배우가 됐고 배우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또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재밌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장남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귀하죠. 장손이잖아요. 장손에다가 외동아들이야. 형제가 없어요. 저 하나예요. 그러면은 대를 이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로 많이 혼나고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뭐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으로 따지면 정말 아동학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맞고 자랐는데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천방지축이었고 그래서 그 엄마한테도 많이 맞았고 할머니한테도 많이 맞고 자랐는데 그렇게 아무튼 굉장히 말도 잘 안 듣고 천방지축인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오락부장을 해요. 왜냐면 보통 까불고 막 누구 앞에 가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오락부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오락부장을 맡아서 학급 회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거 할 때 그 끝나는 시간에 오락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진행 같은 거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처럼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재밌게 막 재밌게 해주는 걸 되게 즐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센치해지고 약간 좀 그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좀 반항적인 약간 그런 게 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었고요. 그래서 좀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무슨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끼리 무슨 막 모임 만들어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약간 그런 생활도 좀 하다가 고등학교 때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하나인데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이 저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약간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도 느끼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놀 거 다 놀고 잠깐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진짜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능 시험을 봤는데 게다가 수능 시험 성적까지 평소 모의고사 볼 때보다 한 30점 정도 더 밑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못 봤죠. 근데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뭐 고치고 만지고 막 이런 거 잘해요.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거 막 다 부신 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막 이런 거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과대학 뭐 이런 걸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이제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봉기야 이거 성적 이거 안 되니까 수시로 입학 전형을 넣어가지고 수시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의상 디자인학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공과대학을 가고 싶은데 왜 의상 디자인? 야 몰라 그냥 점수 맞춰서 일단 가.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이대로 버텼다가 정시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수시 되는 데 들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는 게 진짜 로망이었어요. 근데 100명 중에 여학생이 80명, 남학생이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만 쳐다보면 다 여자고 여학생들이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참고 있었던 저의 끼를 거기서 이제 다시 터뜨리게 됐죠. 그러니까 뭐 OT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MT를 가서 제가 앞에서 장기자랑 나가가지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또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과대표가 되고, 과대표가 공부 잘한다고 과대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는. 뭔가 좀 리더십 있고 좀 재밌고 좀 그런 사람들이 과대표를 많이 하는데 제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니 또 과대표를 했는데 과대표가 보통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다시 뽑고 그러는데 저는 무려 4학기를 했어요, 제가. 거의 뭐 독재를 했죠. 독재 정치 비슷하게 2년 동안. 근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제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둘 동기들이 하나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려간 거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군대 가야 되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됩니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 다 해보셨나? 저는 아르바이트가 저도 꽤 많이 해봤지만 아르바이트는 정말 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해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기 전에 먼저 사회생활 해보는 거잖아요. 직장생활 같은 거 하기 전에. 그러면은 뭐 손님을 대하는 법이나 뭐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해보시라고 이제 권장을 많이 해드리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는 또 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서빙 뭐 아니면 뭐 판매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 뭐 이런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독특했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직업정보 교차로라고 하죠, 보통. 그 신문 있잖아요. 생활정보지. 그거를 이제 막 찾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막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뭐지 무슨 뮤직박스 DJ를 구한대요. 저는 이제 대전이 고향인데 대전에서 대학교까지 다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는 대전에서 다 다니고 있었는데 DJ 뮤직박스 DJ를 구한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굉장히 허름한 가게인 거예요. 근데 무슨 민속주도 팔고 막 되게 허름한데 한 30년 정도 된 술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사장님께서 딱 보시더니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냐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그럼 한번 해보래요. 딱 가보니까 저기 뮤직박스가 있는데 LP판 있죠, LP판.
큰 LP판 막 꽂혀 있고 신승훈 씨 가수 신승훈 씨 사진 걸려 있고 그다음에 DJ DOC 이하늘 씨 사진 있고 그런 거에서 이분들이 왜 여기 걸려 있냐? 이분들이 다 여기 DJ 출신이래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손님들 오면은 매 시간 타임이 있어요. 자기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을 정해가지고 진짜 라디오 DJ처럼 음악 틀어주고 예, 방송처럼 하는 거예요. 손님들 상대로 대화도 하고 뭐 쪽지 읽어주고 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8개월 동안 했거든요. 근데 시급이 그때 당시만 해도 커피숍 아르바이트가 1,800원, 1,500원 그렇게 받을 당시인데 제가 그때 시급을 8,000원 받았어요. 네, 저보다 먼저 이제 저보다 먼저 그 계셨던 DJ 선배들이 있었어요. DJ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저를 약간 시기했어요. 자기들은 지금 4,000원 받는데 8,000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막 시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명의 DJ들이 이제 타임별로 있는데 그 중에 또 친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DJ 형 중에.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제가 이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좀 상담을 많이 해주는 형인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군대에 대한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 형한테 형, 나 군대 영장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고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천천히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그 형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야, 봉기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꼭 한번 해보고 가라고. 나도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저씨가 되고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꿈꿨던 그 꿈을 도전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뇌리를 딱 스치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오락부장도 하고 지금도 학교에서 남들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나의 끼와 재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모은 돈 50만 원을 모았어요. 50만 원으로 티코 아세요? 티코? 여러분들? 네. 티코라는 차 아세요? 네. 빨간색 티코 93년식 티코를 중고로 사가지고 그 차를 끌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게 되는 거예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왜냐면 어머니는 그나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는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그래도 의상 디자인과라 좀 외적으로 좀 많이 꾸미고 다녀야 되는 그런 전공이었는데 한 번은 머리 염색했다가 바로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미용실 이발소로 끌려갔죠. 그때는 이발소로 끌려가서 다시 까만색 염색했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정우성 막 비트 영화 비트 이런 거 따라한다고 한쪽 귀만 뚫는 거 유행했어요. 이렇게 딱 뚫고 가니까 이렇게 잤거든요. 베개 이렇게 베고 이쪽으로 잤는데 걸렸어요. 이렇게 뒤척이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바로 끌려가고 뭐 아무튼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인데 몰래 간 거죠. 아버지한테는 얘 군대 가기 전에 그 영어 공부 좀 하고 간다. 그래서 서울 가서 영어 좀 공부하러 올라갔다가 그러고 군대 갈 거다라고 대충 이렇게 핑계를 대고 올라왔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돼요. 자, 서울에 왔는데 막상 이제 내가 뭘 하려고 올라왔지? TV에 나오는 사람? 뭐 연기를 하려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뭐 개그맨이 되려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올라온 거예요. 무작정. 근데 TV에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발성, 발음, 그 말하는 방법, 뭐 카메라 앞에 서는 법 이런 거는 기본으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연기를 하든 개그를 하든 뭐 MC를 하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곳이 어딘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무슨 연기학원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연기학원에 가면은 뭐 카메라 앞에서 방송에 출연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알려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때 당시 또 어머니가 조금씩 붙여주시긴 했지만 생활비를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을 다녔죠. 그때 당시에 횟집 아르바이트도 하고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또 학원 내에서 또 제가 또 유독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그 끼가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 학원에서도 제가 너무 특출나게 좀 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그렇게 까불었는지. 지금은 좀 나이도 먹고 애기 아빠도 되고 하니까 안 놀라시네요. 애기 아빠라고 하니까. 아무튼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튀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행동이든 하고 다니는 뭐 모습이든 학원에서 보통 엑스트라 같은 거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기초 교육을 받고 이제 카메라 이제 실전에서 이제 한번 배워보라고 해가지고 엑스트라를 이제 실습을 나갔는데 어느 한 프로 감독 이제 고정으로 가게 됐어요. 어느 드라마 고정으로. 고정이라고 해봤자 계속 저희는 뒤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걸어다니는데 감독님이 컷 하는 거예요. 쟤 걷는 게 이상하대요, 저보고. 저요? 왜요? 너무 이상하게 튄대요, 걷는 게. 아닌데 그냥 걸었는데. 그러더니 아무튼 몇 번 감독님이 저를 유심히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너 일로 와봐. 그러더니 너 이름이 뭐야? 저 백봉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인공 지나가면은 대사 한마디 이거 야 너 어디가 이거 한마디만 해. 대사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약간 튀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첫 대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게 돼요. 오디션이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제 그러니까 프로필을 이렇게 만들어요. 제 사진이랑 여러 가지 사진이랑 제 뭐 생년월일 뭐 기타 키 몸무게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필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영화사 수십 개가 있어요. 강남에 영화사 그리고 드라마 방송국 이런 데를 그리고 광고 에이전시라고 있어요. 모델 에이전시 이런 데를 제가 직접 티코 끌고 티코를 깜빡했죠. 티코 끌고 다녔어요. 계속 서울에서 티코 끌고 프로필을 백봉기입니다. 뭐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계속 뿌리고 다녔어요. 정말 하루에 눈 뜨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정말 몇십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제가 뭐 예상치도 못한 저의 캐릭터가 먹히기 시작한 게 그때가 2001년, 2002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유행 최고 인기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엽기. 엽기가 1등이었어요. 인기 검색어가. 그래가지고 막 엽기 토끼, 엽기 소녀, 뭐 양미라 씨 막 뜨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그때 당시에 그 엽기가 유행하기 전이었어요. 진짜 완전 엽기적으로 찍은 거예요. 진짜 도라이처럼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게 먹힌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유행에.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진짜 시작하자마자 막 영화부터 시작해서 막 광고도 찍고.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노력도 많이 하긴 했지만 제 운때가 좀 맞아가지고 초반에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좀 쉽게 일을 많이 시작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그때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뭐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님하고 직접 오디션도 받고 해가지고 다 출연을 하게 되죠. 열심히 제가 프로필을 돌리고 오디션을 보러 다닌 결과 지금의 이제 제가 출연했던 그 경력 작품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정말 쉽게 됐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광고나 막 영화 같은 거 막 출연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엽기라는 게 그 유행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확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저는 꾸준히 오디션을 보러 다닌 끝에 여기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살인의 추억 때 이제 그때 오디션 보고 된 거고요. 봉준호 감독님께서
예, 캐스팅 해주신 잘 지내시죠? 정승환, 예. 다음 영화 안 찾아주시네. 아무튼 그랬고 요것도 이제 다른 영화 예, 구스여라 금소나라는 영화인데 요거는 마들렌이라는 영화고 요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방송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제가 드라마에 그동안 제가 역할 이름이 없었는데 요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학교 4라는 작품인데 학교 4라는 작품에 제 역할 이름이 있어요. 원래 행인 1, 뭐 학생 1, 2, 뭐 경찰 1 이런 역할만 하다가 처음으로 역할 이름이 생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뷔작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처음으로 제가 맡은 역할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뷔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예능 프로그램인데 뭐 쇼파워 비디오 황당극장에 고정 출연도 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됐죠. 여기 이제 제 대표작이죠. 말죽거리 잔혹사. 이것도 이제 오디션을 봐가지고 감독님이 오디션을 봤는데 너 혹시 잘 맞니? 그래서, 예? 잘 맞냐고. 때리는 거 잘 맞냐고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래 알았어. 근데 원래 그 시나리오 상에는 제 역할이 없었어요. 치타라는 역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치타라는 역할을 만들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너를 우유 던지는 장면으로 널 기억할 거야.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게 사람들이 저 말죽거리 잔혹사 나왔어요. 예? 본 것 같긴 한데 어느 장면에 나왔지? 우유 던졌잖아요. 제가 선도부한테. 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감독님들은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연출을 하시는구나. 그런 걸 놀랐고. 자, 요게 이제 서동요라는 사극 구혜선 씨랑 지금 이제 둘 다 저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됐죠. 자, 여기는 이제 엑스맨이라고 아세요? 엑스맨? 네. 정말 추억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엑스맨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엽기가 유행일 때. 예, 엽기 소녀 양미라 씨랑 엽기 3남매. 예, 엽기 3남매로 롯데리아 이후 요거 CF 광고 찍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파스타. 드라마 파스타에서 국내파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게 이제 바로 푸른 거탑. 자, 푸른 거탑에서 백일병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건 황금 거탑 이제 푸른 거탑 후속인데 이제 시청률이 잘 안 나와서 이제 조기종영 돼가지고 이제 좀 씁쓸한 그런 작품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작품들을 하고 꾸준히 저는 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계속 더 나은 역할, 더 좋은 역할을 위해서 내가 배우로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오디션을 보고 한 작품 한 작품 이렇게 열심히 늘려나가는 상황에 군대를 갔습니다. 27살 때 군대를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27살에 군대를 갔는데 갔다 와서 군대에서는 정말 막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빨리 제대하고 내가 빨리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가가지고 내가 더 연기하고 더 작품도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역할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간절한 거예요. 전역을 딱 했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는데 영화 오디션을 갔어요. 영화 오디션 가가지고 진짜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막 전쟁 영화인데 혼자 막 원맨 쇼를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저 혼자 막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막 구르고 막 이런 거를 다 오디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구르고 막 기다가 구르고 막 수류탄 던지고 막 총 맞는 거 막 총 맞는 것까지 다 연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오디션을 3차까지 합격해가지고 감독님이 그 자리에서 백봉기 씨 오디션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와, 나 죽지 않았구나. 군대 갔다 와서도 나는 다시 연기 생활 꾸준히 할 수 있구나. 예전처럼. 정말 그런 정말 큰 포부를 안고 정말 감격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 후에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는데 계약서 쓰기 한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작부에서. 백봉기 씨, 여기 무슨 영화사인데요? 예. 계약서 쓰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죄송하지만 감독님이 아니라 영화사 대표님이 다른 배우로 교체하셨습니다. 와,
뒤통수를 정말 세게 진짜 누가 야구 방망이로 빵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말로만 듣던 그 끼워 넣기?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차근차근 그 낙하산이라고 하죠, 보통. 회사로 따지면 낙하산. 그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차근차근 1차, 2차, 3차 오디션을 꾸준히 밟아가지고 내 실력으로 된 건데 내 자리를 누가 낙하산 타고 끼워 넣기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열받잖아요. 이럴 거면 오디션을 왜 봐? 어차피 다른 사람 뭐 인맥으로 누가 대표가 끼워 넣기로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한때 오디션을 정말 안 봤어요. 오디션을 안 본 지 한 1년이 지났어요. 다시 오디션을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인맥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인맥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오디션까지 안 봐봐.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오디션이라도 열심히 봐야지. 난 그런 인맥이 없으니까. 그 생각으로 저는 그 다음부터 다시 오디션을 진짜 열심히 보러 다니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근데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안 그랬겠어요? 그때 기억만 하면은 정말 많이 열받죠. 회의감도 들고 내가 배우라는 거를 이런 게 좀 이런 상황들이 많은 그런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약간 회의감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열심히 오디션 보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제가 이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좀 상담을 많이 해주는 형인데 형, 나 군대 영장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천천히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동기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꼭 한번 해보고 가라고. 나도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저씨가 되고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꿈꿨던 그 꿈을 도전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뇌리를 딱 스치는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나의 끼와 재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생긴 거예요.